진짜 많을 거야. 저 지금 처음 들었어요, 솔직히. 진짜 몰랐어요. 특히 그거 잘 모르지 않아요? 대부분 그거 하는 사람 급하니까. 봤어요? 하는 사람 봤어요? 하는 사람 보여요. 이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원래 의사친의 퀸카 백수진 원장님.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백수진입니다. 저희가 한 분 더 모셨어요. 심영진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뇨기학과 전문의 심영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있어요. 진짜 이런 거는 도대체 어디서 가르쳐 주는 거죠?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주고요. 진짜 아무도 알려준 적 없는 첫 성관계 이야기입니다. 아니 첫 성경험 이제 얘기 나와서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성관계 경험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5.7%인데 평균 연령이 13.6세예요. 만나이죠, 만나이. 중학교 네, 1, 2학년. 어쨌든 중학교 1, 2학년. 1, 2학년. 일단은 청소년들이 이제 관계하는 시기가 빨라지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기게 되는데 처음에는 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되는 경우가 많아서 피임률이 60%가 채 안 된다는 거고 그러면은 절반 가까이가 콘돔 착용 없이 관계를 하게 되는 거죠.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청소년들이 성적 호기심이 굉장히 이른 나이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인식이 우리 애는 아직 모른다. 그리고 성교육을 하면 오히려 약간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좀 꺼려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정보로 성교육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한 번은 이제 콘돔을 사용하겠다라는 제대로 된 생각을 했는데 콘돔을 한 개 쓰는 것보다 2개 쓰는 게 더 안전하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개를 끼고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구멍이 나니까 찢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찢어지면 이제 당황해가지고 이게 질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나 걱정이 돼가지고 확인하러 온 친구들도 있어요. 찢어져서. 네, 사실 콘돔 2개 쓰면 더 잘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콘돔을 써야 된다는 인식은 있는데 성교육이 부족해서 콘돔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하는 거죠. 이런 걸 어디서 가르쳐 주겠냐고요. 심원장이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콘돔 본격적으로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볼게요. 그러면 먼저 콘돔을 청소년들이 일단 구매할 수 있는지 그거부터 좀 어디서 구매하는지. 어디서 구매하는지.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안 알려줬어. 아, 그렇죠. 일단은 콘돔은 성인용품이 아니에요. 나이랑 관계없이 청소년들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피임약이랑 똑같아. 모든 연령대가 모든 그냥 연령대. 피임약 콘돔. 콘돔 수 있는 네,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구입이 가능하고 콘돔도 유통기한이 있나요? 콘돔 유통기한 있죠. 있지. 네, 유통기한이 있고요. 날짜가 적혀 있어요. 아, 거기에. 적혀 있어요. 오. 통에. 콘돔도 재질의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은 라텍스 제품이에요. 라텍스 재질들은 보통 생산 후에 3에서 5년 정도. 예, 긴 건 한 6년까지인 것도 있고 유통기한이 지난 거를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손상이 잘 된다. 잘 찢어질 수 있다. 콘돔 보면 약간 미끌미끌하잖아요. 그쵸. 여자 입장에서는 좀 찝찝할 것 같고 좀 불안할 것 같아서 괜찮아요, 원장님? 콘돔에 묻어있는 오일 성분이 수용성 오일이에요. 네. 그래서 쉽게 녹아서 분비물로 배출이 되기 문방구로 때문에 배출돼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좀 삽입을 용이하기 위해서 수용성 러브젤 같은 경우를 쓰는 경우도 예전 있지만 러브젤. 그런 제품이 없어서 급하니까 바디오일 같은 경우를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바디오일 그 성분이 그 라텍스 재질을 좀 잘 찢어지게 하거나 미세한 구멍을 일으켜서 손상이 지용성. 되니까 지용성 오일 그런 경우에는 약간 손상이 될 수 있어서 주의를 해야 돼요. 흔히 콘돔을 보관하는 방법이 지갑에 넣어서 다니거든요. 지갑이 워낙 이제 우리가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그쵸. 마찰이 많이 돼요. 그러면 내부에서 콘돔끼리 마찰이 생기면서 손상이 닿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어디서 알려주냐고요? 누가 알려주냐고요? 그래서 진짜. 권장하는 거는 이거를 지갑에 넣지 말고 케이스, 플라스틱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안경집 같은 데는 그래서 이런 거는 손상되지 말고 아, 이거는 이렇게 그렇죠, 돼 그렇죠. 또 실습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혹시 보관하다가 찢어진 데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아, 겉에도요? 겉에 네, 포장지도? 이 부분도 아. 이런 데도 보관하다가 찢어져서 안쪽에 오염이 돼 있다든지 손상이 돼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괜찮은지 그 다음에 이제 개봉을 하게 되는데 개봉을 할 때 중요한 게 칼이나 가위 같이 날카로운 걸로 오픈을 하게 되면은 이게 손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치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찢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손으로 개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개봉을 하면 들어있죠. 이게 돌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정액 바지라는 거예요. 저희가 바나나를 준비를 네네. 했죠.
누구부터 불러요 이거? 조정이 돼야 키우기가 편하다고 하는 분들 아까 말씀드린 정액 바지라는 돌기가 있어요. 이게 바깥쪽으로 하는데 그냥 이렇게 씌우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비틀어줍니다. 손으로요? 안에 공기가 안 차도록. 이 상태에서 딱 밀착을 시키고 이렇게 끝까지 이 상태가 되는 거고,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으면은 공기가 쫙 빠지도록 해주시는 거고, 간혹 가다가 이제 콘돔을 안 끼고 관계를 시작하다가 마지막에만 사정할 때만 콘돔을 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임신 위험성이 높죠. 네. 콘돔을 사용했는데 임신하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 그리고 성병 예방에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관계할 때 처음부터 착용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PM의 이제 목적도 있지만 성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도구로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잖아요. 청소년들의 성관계라는 게 어떤 준비된 관계가 아니라 충동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성매개 관련 질환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HIV는 자기도 모르게 감염이 되고 잠복기가 있고 몇 년이 진행이 되면 결국 에이즈 질환이 발생을 하니까 그게 굉장히 안 중요한 걸리는 게 중요한 그쵸? 거네요. 에이즈 얘기를 좀 심도 있게 나눠볼까 합니다. 성관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있죠. 대부분 충동적으로 관계를 하다 보니까 콘돔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꼭 아는 사람하고만 한다고 해서 에이즈로부터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아는 사람하고 했으니까 그 사람이 에이즈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도 모르는 거니까. 에이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도 있고 바로잡아야 될 것들이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에이즈에 대한 오해와 진실 팩트체크 시간인데요. 먼저 HIV 감염인과 에이즈 환자 차이점이 뭐예요, 원장님? HIV는 이제 휴먼 이뮤노데피션시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 이름의 약자입니다.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HIV 감염인은 그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진행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악화되면은 에이즈라는 질환으로 진행을 가능한 거죠. 바이러스고 바이러스로 인해 걸릴 수 있는 질환의 이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초기에 HIV 감염이라는 걸 확인을 하고 치료를 잘 받으면은 에이즈라는 질환으로 이제 발전하는 거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말씀이네요. 에이즈는 콘돔으로 예방이 가능한가요? 혈액과 정액 외에 다른 감염 경로가 있나요? 혈액뿐만이 아니라 혈액 관련 제제, 예를 들어서 뭐 수혈을 받는다든지 주사 바늘을 약간 공유해서 사용한다든지 그래도 감염이 될 수가 있고, 대부분은 성접촉으로 감염이 돼요. 잘 아시다시피 성접촉으로 감염이 되는데, 보통 콘돔을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잘 사용하시면 HIV 감염은 거의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콘돔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에이즈 예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에이즈 증상이 혹시 따로 있는지, HIV 보균자의 체액을 또 손으로 만지거나 내가 섭취, 신체에 닿는 것만으로도 감염이 바로 되는지. 이제 에이즈의 특징적인 증상이 있진 않아요. 증상으로 이건 에이즈가 의심된다 보기는 굉장히 힘든 질환이고요. 보통 이제 초기에는 고열이라든지 두통, 인후통, 이제 몸살처럼 근육통이라든지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무증상일 수도 있어요? 증상으로 판단하는 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혹시 불안하다 그러면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보균자의 체액을 손으로 만지거나 섭취하거나 이렇게 내 몸에 닿는 것만으로도 이게 감염이 돼요? 일단 HIV 바이러스는 혈액이라든지 정액, 질액, 모유 이런 데는 많이 있지만, 우리가 흔히 이제 분비물이라고 하죠. 침, 땀, 콧물, 눈물, 대변, 소변 이런 데는 별로 없어요, 바이러스가. 그래서 키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같이 찌개 같은 거 같이 먹는다든지 이런 걸로는 전혀 감염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HIV에 걸린 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도 HIV에 감염이 되나요? 좀 HIV에 감염된 여성이 임신 출산을 하게 되면, 특히 임신 중에는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바이러스가 전달이 될 수 있고, 분만 시에는 이제 혈액이나 또 질 주변에 있는 분비물, 그리고 또 출산 후에 모유, 수유 중에 감염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요새는 항바이러스제가 있으니까 요새는 약이 굉장히 좋아서 아까 그랬잖아요. HIV에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면역결핍 질환이 발생하지 않으면 에이즈 환자가 아닌 거거든요. 거의 일반인들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어서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는 있어요. HIV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노출되면 죽는다는데 에이즈는 또 완치가 가능한 질병인가요? HIV 바이러스는 공기 중이라든지 수중으로 가게 되면은 활동성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기 매개로 해서 뭐 감염이 된다든지 아니면 수영장이라든지 목욕탕 같은 데서 감염이 된다든지 그런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거의 없죠.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고 완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억제시키는 거죠.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HIV 감염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감염이 되면 절대로 바이러스가 없어지진 않는. 그게 굉장히 안 중요한. 걸리는 게 그쵸? 중요한 거네요. 그러려면 콘돔 사용과 조기 발견이 또 조기 중요하다고 하셨죠. 맞아요. 잘 관리만 하면은 평균 수명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정상인과 같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 그만큼 위험성이 낮아졌다고 보시면 되세요. 내가 만약에 이제 HIV에 걸렸다라고 의심이 되면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일단 병원에 와서 HIV 검사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원하게 되면은 와서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 HIV 감염에 대한 뭐 위험 인자가 있는지 먼저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체열을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체열 검사하는 거는 신속 검사가 있고 일반 검사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신속 검사는 이런 이제 키트를 이용해서 네. 바로 보실 수 있는 검사인데 여기에 혈액 한두 방울 통해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내에 선 형태, 이게 보통 임신 테스터기 임신 테스터랑 똑같이 생겼죠. 테스터기랑 비슷하게 해서 한 줄이 나오면 음성, 두 줄이 나오면 양성. 네, 이런 식으로 빨리 볼 수 있는 검사가 있고요. 일반 검사는 이제 검체기관에 보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시간은 한 3에서 5일 정도. 정확도는 비슷해요. 둘 다 95% 이상. 검사 비용은 어때요, 원장님? 일단은 검진 목적으로 검사를 하는 거는 의료보험 적용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한 2만 원 내외? 난영시 보건소에서 에이즈 검사 무료로 해주는 거 아세요? 아니요. 병원 가면은 돈 내야 되는데 보건소 가면 무료로 할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검사 방법. 똑같아요. 네. 아 진짜요? 그럼 보건소에- 거의 다 보건소 가는 게 좋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비밀과에 가는 이유는 에이즈 검사만 하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딴 거 그렇죠. 하면서 다른 거 같이 하는 하면서 경우가 같이 있죠. 하는 경우고 검사 시에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이게 알려지는 건 아닌가요? 가끔 이제 내가 이런 검사를 받았다는 거를 좀 몰래 하고 싶다, 알리고 싶지 않다 해서 익명으로 검사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가능해요. 내 신분증 없이 익명으로 검사가 네,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럴 때는 접수처를 거치지 말고 검사소로 바로 가서 익명으로 무료로 에이즈 검사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사실 보건소라는 장소가 약간 공개적인 장소죠. 근데 검사하러 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일하시는 분들도 개인적으로 질문을 몇 가지 해야 되는데 그런 대화를 하고 싶지가 않으면 미리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고 가명으로 예약을 하고 가시면 이름만 대고 바로 체열을 하시면 돼요.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로 이제 익명으로 검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보는 본인 이외에 타인에게 공개되는 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성인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어요. 나이, 성별 다 상관없어요. 보건소에서도 그러면 아까 원장님 얘기해 주셨던 당일 검사랑 정밀 검사 이거 다 뭐 가능한 거예요? 똑같아요. 무료라고 해서 정확도 발표를 하는 건 아니죠? 똑같아요. 95% 이상.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신속 검사 방법이 어느 병원에서 다 되잖아요. 근데 보건소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먼저 시행이 됐고 이게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는 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지방에 계신 분들 중에 신속 검사 방법을 원하시면 먼저 전화로 보건소에 문의를 하시고 가능한지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콘돔으로 시작해서 에이즈 얘기까지 나왔는데 오늘 내 몸을 내가 지키는 되게 건강한 정보를 드린 것 같아요. 혹시라도 돌이켜봤을 때 좀 걱정된다는 생각이 드신 분들은 반드시 좀 검사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익명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꼭 검사해보시기 바랍니다.